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한 에어컨이에요. 양옆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돼 있는데, 왼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는 선풍기를 타고서 컴퓨터 방으로, 오른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거는 밥 먹을 때 주방으로. 하지만 문제는 이쪽에 있는 저의 침실, 여기까지는 바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쪽에 있는 창문. 요즘에 창문형 에어컨이 유행이라는데 이쪽에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면 어떨까?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 여름 특집으로 삼성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를 해볼게요. 공동구매를 진행할 건 자가 설치 제품이라 이렇게 설치 자재랑 에어컨 본품 이 두 개가 경동 택배로 저는 도착을 했고요. 먼저 설치용 자재 박스를 보면 이렇게 모델명이 써 있고, 그리고 왼쪽 부분에 스티커에 이렇게 모델명이 써 있고요. 이따가 설치를 시작할 때 열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 본체 박스는 이쪽에 스티커로 모델명이 써 있고, 보통 커뮤니티에서는 이 모델을 윈도우 B2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박스 반대쪽에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작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생각한 게 스탠드형 에어컨 하나를 사용해서 각도를 잘 잡으면 굳이 에어컨 여러 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하나로 커버가 되는 거 아닌가? 역시 난 똑똑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은 그럴싸했는데 침실이 사각지대가 될 줄이야. 박스를 벗기니까 이쪽에 부품이 박스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안쪽에 있는 거 꼭 꺼내세요. 비닐도 이렇게 벗기고, 이게 좀 무겁다는데 과연? 겉에 보이는 파란 테이프들 모두 다 제거를 해주고, 먼저 본체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잠깐 돌려볼게요. 네,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부품은 그냥 이렇게 사용 설명서 종이만 들어있는 봉투랑 창문이 열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이렇게 생긴 부품이랑,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아마도 리모컨일 텐데 리모컨 디자인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같이 들어있는 CR2032 배터리, 리모컨 뒷면에 이쪽에 홈 부분을 뭐 동전이나 아니면 이런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고, CR2032 배터리 이렇게 넣고 다시 배터리 커버를 돌려서 고정.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배수 호수, 기본 제공 호수 길이는 약 78cm 정도? 재질은 그냥 이렇게 잘 휘어지고 약간 말랑말랑하게 이런 재질인데, 안쪽에 있는 내경 사이즈는 약 10mm? 그 정도로 보이고요. 배수 호수를 기본적으로 주는 이유가 이 호수를 끼울 수 있는 자리가 뒷면이랑 앞면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일단 뒷면 같은 경우는 에어컨 뒷면에 이쪽에 아래쪽을 보면은 이 자리, 이쪽에 있는 구멍을 이렇게 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같이 제공되는 호수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앞쪽에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위해서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에 이쪽에 아래쪽에도 뒷면이랑 동일하게 생긴 구멍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배수구가 있는 이유가 원리는 간단해요. 이쪽에 차가워진 열교환기를 통해서 실내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찬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생수예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겉에 이렇게 물이 묻어나죠. 실내 온도보다 차가우니까 공기 쪽에 있는 습기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묻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차가운 열교환기에도 수분이 달라붙기 때문에 달라붙은 수분들이 당연히 아래로 고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수호수를 꼽지 않아도 자연 증발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한여름에는 습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 증발 범위를 넘어서서 일정량이 물에 차게 된다면 앞쪽에서 경고 메시지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배수호수 연결하지 않고 그냥 자연 증발로 쓰다가 경고 메시지가 뜨면은 그때 배수호수를 꽂고서 물을 빼준다. 또는 그냥 아예 안전빵으로 앞에나 뒤에 둘 중 하나에 배수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배출하면서 사용한다. 저 같은 경우 사용할 때가 이 뒷면이 베란다니까 뒤쪽에 있는 배수호수를 끼우고서 통에다가 물을 받으면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 분리했던 먼지 필터, 이거를 다시 조립을 하면 필터 한쪽은 이렇게 평평한데 한쪽은 이렇게 뾰족 솟아나와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 솟아나와 있는 거, 이거를 이쪽에 끼우고 이렇게 하면 장착. 그리고 겉면 프레임도 한쪽은 평평한데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쪽이 오른쪽으로 가게 먼저 왼쪽을 끼워주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끼워주고, 그리고 에어컨 전원선은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길이는 지금 카메라에 잘 담기진 않는데 190cm라고 잘 표시가 되네요. 켜지는지 불량 테스트를 할 건데, 에어컨은 구조상 안쪽에 냉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서 사용하는 거 이외에 눕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경동 택배로 받았기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져서 온 건지 눕혀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차피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끼워보면, 오, 이쪽에 전원 버튼이니까 터치, 오, 일단 바람 나오니까 뭐 불량은 아닌 것 같고, 그죠? 하긴 뭐 저는 언제나 불량을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창문형 에어컨 설치한다는 거는 지금 난생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제대로 성공으로 끝날지 좀 반신반의합니다. 열어보면 자재는, 오, 맨날 컴퓨터 부품만 보다가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어떻게든 되겠지. 상남자는 설명서 따위는 보진 않지만 이거는 봐야겠다. 설명서 앞장은 이렇게, 설명서 뒷장은 이렇게. 요거는 뭔가 폭신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단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뭔가 틈새를 막아가지고 단열을 도와주는 자재?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까만색은 폭신폭신한 스펀지 재질, 단면은 이러한 모양 생겼고, 이것도 창문 틈새를 막아가지고 단열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가벼운데? 오케이. 이렇게 나사 같은 게 하나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놓고, 꺼낸 자재를 위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눕혀놓고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쭉 내려와서 아래쪽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런 모양. 박스에 따로 떨어져 있던 요 나사, 요거는 이쪽에 있는 구멍, 이따가 에어컨을 고정할 때 여기에 이렇게 조여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요거구나. 이게 박스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꼭 빼먹지 말고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쪽을 잡고 올려주세요 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아하, 이렇게 고정이 된다. 아하, 원하는 만큼 올려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양쪽에 이 나사로 이거 안 내려오게 고정시켜라. 오케이. 뭔지 알겠어. 그러면 설치로 가봅시다. 설명서에 써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장된 자재로는 이렇게만 설치 가능하고,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연장 키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더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설치 가능 창문 92cm 이상, 45cm 이상. 제가 설치할 곳에 사이즈를 재보면 107cm 괜찮고 56cm니까 오케이. 그리고 하단 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틈새 보안용 가스켓 설치,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를 끼워주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창틀 요 사이에도 이걸로 껴주면 된다고 해요. 이쪽 첫 번째 사이 여기에다가 검은색으로 된 이 가스켓,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치워놓으면 되고, 창틀 오른쪽에 가스켓을 채워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 창틀에도 이렇게 쭉 다 막아 놓으면 양쪽 옆에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남은 짜투리, 요거는 이렇게 사이 아래까지 꽉꽉 채워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으면 되고, 반대쪽은 이렇게 하면은 양쪽 모두 이쪽 아래까지 꽉 막혔고, 그리고 창문 쪽도 창틀 레일까지 빡댐으로. 그리고 이제 자재를 준비했어. 자재 붙어있는 비닐, 그리고 양 사이드에도 테이프 있으니까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거치대를
올려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레일에 요 아랫면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줍니다. 오른쪽 가스켓에 최대한 이렇게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나사 두 개, 요거를 적당한 힘으로 조여줍니다. 적당한 힘.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현재까지 상태는 이런 식으로 요만큼만 설치가 됐고,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이쪽 안쪽에 있는 철판이 이 나사에 의해 가지고 꽉 중간에 물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은 위를 고정해야겠죠. 요게 지금 카메라 각도가 좀 요상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빼서 아까 전에 했던 상태, 그 상태로 이렇게 걸어주고, 이것도 오른쪽으로 최대한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이쪽에 나사 하나, 둘,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둘, 이 나사 4개를 조여줍니다. 4개 나사를 조였으면 위에 거는 조이지 않아도 일단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되고, 여기까지 설치가 됐으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설치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위쪽에 있는 요 나사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쪽 나사. 지금 저의 방 구조를 보면은 이쪽에 공간이 얼마 없어요. 여기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긴 나사 드라이버 같은 게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짧은 주먹 드라이버 같은 거를 하나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준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렇게 에어컨 고정 자재는 설치가 됐고, 이쪽에서 보면은 설치 자재 사이를 이 부분을 이렇게 꽉 물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설치가 됐고, 그리고 이 아래쪽도 여기를 꽉 물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설치가 됐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서 흔들어가지고 뭐 빠지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창문을 닫아서 이렇게 고정시켜 봤을 때 이 사이가 크게 뜨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상남자의 파워를 보여줄 때입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아래쪽부터 올린 다음에 위쪽을 끼우면은 위쪽이 이 부분으로 이렇게 찰칵하고 끼워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파워. 지금 위쪽은 아직 안 걸었고 아래쪽만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걸린 모양을 보면은 요 모양으로 이렇게 걸려야 돼요, 아래쪽이.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을 건 상태에서 위쪽을 밀어줍니다.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박스에 따로 떨어져 있던 나사 요거를 가지고서 여기 구멍에다가 결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일치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적당히 자, 이렇게 주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위쪽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됐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 그래서 이거를 닫으면 이렇게 닫았을 때는 이런 모양. 제가 설치한 거는 지금 매립형 거치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뒷면에서 보면 창문 뒤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설치가 됐고, 그러면 뒤에서 창문 닫을 수 있나? 한 겹만? 매립형인데도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두 번째 창문 닫을 수 있구나.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에어컨 뒷면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치가 끝났으면은, 이 가스켓이 말랑말랑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 창문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밀어도 손을 띄면은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있던 창문 잠금 장치 요거를 사용해서 요거를 쉽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좁아지게 만든 상태에서 창문 이쪽에다가 요거를 여기 사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창문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위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쪽 창문도 안 움직이고 이쪽 창문도 안 움직이고 창문 두 개가 다 고정이 돼요. 그리고 창문 요쪽 요쪽 사이 요 틈새가 바람이 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줘야 되니까 같이 들어있던 이 회색으로 된 요 자재 요걸 사용해서 요 창문부터 이렇게 넣어서 막아주면 됩니다. 창문 틈을 막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막아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배수 호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 증발이고 경고창이 뜨면 그때 배수 시켜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안전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물통에 받을 거라면 이쪽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를 열고서 이 배수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받으면 되고, 에어컨 뒤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아래쪽에 여기에도 배수 호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 뺐어 이쪽에 고이게 만들고, 혹시나 이게 좀 모자르면 큰 통으로 나중에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리모컨은 이쪽에 이 자리에 이 뒷면이 자석으로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켜보면 바로 이거야. 리모컨도 좋지만 윈도우 P2 에어컨은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켜고 끄고 모든 기능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실행을 해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 한번 누르고 기기 추가 누르고 QR코드 스캔을 눌러요. 카메라가 실행되면 에어컨의 왼쪽 편을 보면은 이쪽에 QR코드가 있잖아요. 왼쪽 거를 이렇게 비춰줘요. 리모컨의 풍량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리모컨의 풍량 버튼 요거를 누르고 있으면 와이파이는 2기가 신호에 연결해주고, 완료 누르면 오케이. 이제부터는 리모컨이 없이도 여기 앱 상태에서 켜고 끄기 다 가능하고, 리모컨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이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게 와이파이가 아닌 LTE 상태에서 만일 밖에 있다고 가정을 해도 이 상태에서도 켜면 켜지고 모든 기능 다 쓸 수 있고, 끄고,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오른쪽에 점 3개 이거 한번 누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면 효과음이랑 라이팅을 켜고 끌 수 있거든요. 효과음, 라이팅 둘 다 끄면은 켜볼게요. 켜질 때만 잠깐 동안 LED가 나오고 잠시 뒤에 꺼져요. 밤에 잘 때 LED가 방해가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집에 하나쯤 챙겨 놓으면 국밥같이 든든한 삼성 65W 충전기와 2000mAh 45W 보조 배터리. 뒤쪽에 써있는 스펙은 이렇게 써있고요. 박스를 열어서 충전기 모양은 단자는 이렇게,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충전기에 써있는 스펙은 이렇게 써있고, 보조 배터리는 짧은 USB-C 타입 케이블 같이 들어있고, 단자는 이렇게 돼 있고, 옆면 디자인은 이러한 모양으로 돼 있고, 버튼 한번 딸깍 누르면
잔량 체크, 무게도 측정을 해보면 아답터는 155g, 보조 배터리는 400g. 그렇다면 아답터 간단하게 재분배 테스트를 해볼게요. 하얀색 C타입 케이블 1번, 검은색 C타입 케이블 2번, 파란색 A 케이블, 그리고 스마트폰 3대를 준비를 합니다. 1번 포트만 꽂으면 초고속 충전기 2.0이라고 뜨고 2번 포트도 꽂으면 초고속 충전 2.0 없어지고 둘 다 초고속으로 바뀌고, A타입까지 꽂으면 일반 충전기 연결됨으로 뜨고 두 개는 초고속 충전기 연결됨으로 뜨네요. 그러면 이것만 하나 뺐다 꽂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중간 거만 뺐다 꽂으면 세 번째 게 다시 재분배가 되고, 그러면 1번 포트만 뺐다 꽂으면 A타입에 꽂았던 것만 재분배가 되고, 다시 꽂으면 꽂았을 때는 재분배가 없네요. 그리고 삼성 2000mAh 보조 배터리, 이 녀석이 편리한 이유는 USB-C 단자를 초고속 충전 2.0 뜨고, 그리고 중간에 꽂아도 초고속 충전 2.0, 세 번째 꽂아도 초고속 충전 2.0, 세 개 다 초고속 충전 2.0을 지원하고, 그리고 단자 3개 모두 입력까지 지원을 해요. 꽂으면 스펙상 25W로 충전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꽂아도 중간도 충전이 되고, 이렇게 USB-C 단자 3개 모두 입출력을 지원하니까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여기까지가 여름 대비 창문형 에어컨 설치 특집으로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비록 공동구매 영상이지만 저처럼 자가 설치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최대한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현재 이틀 정도 사용해 보고 있는데 만듦새 괜찮고, 대기업의 와이파이가 되는 게 어떻게 30만원대가 나올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작년에 이사 올 때 그냥 설치를 하고 올 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